네, 오늘도 한상훈 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상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CI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CI보험 요즘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대중적으로 심근경색증 그리고 뇌졸중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CI가 젊을 때 가입하신 분들이 그런 질병들이 좀 올 때가 되다 보니까 네. 청구가 많아지나 보네요. 네. 중대한 뇌졸중에 대한 분쟁이 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 또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CI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사망보험금을 진단이 나왔을 때 수술을 했을 때 일정 부분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인데 진단받고 곧바로 사망하신 분이라면 분쟁이 될 게 없죠. 어차피 사망보험금을 받는 걸 먼저 받느냐 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사망할 정도는 아닌데 진단이 나온 사람들은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서 그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을 받고, 사망보험 계약은 내가 진짜 사망했을 때 다른 보험에서 보장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 진단비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망한 사람이라면 진단비를 받으나 사망보험금을 받으나 별 차이 없어요. 분쟁이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험사에서 그런 중대한 질병에 대한 진단비 특약을 별도로 해놓고 있고, CI보험도 세부적으로 갈리면서 내가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와 그냥 한 방에 사망한 경우에 보험 금액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선지급형이어서 내가 가입금액 5천만 원 해놨고 사망하진 않았지만 진단비를 받게 됐을 땐 3천을 주고 진짜 사망했을 때 2천을 주면 진단비를 안 받아도 급하게 사망하신 분은 받는 돈이 어차피 5천만 원 똑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진단비 받고 납입 면제되고 이 계약 가서 나머지 2천만 원 받으니까 좋잖아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도 줘야 돼, 납입 면제도 되니까 보험료도 못 받아,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사망하지 않고 진단비를 먼저 받고 나중에 사망한 경우에 5천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 8천만 원 받는 케이스가 생기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냥 5천으로 끝내려고 할 거고, 아니야 이건 진단을 받았으니 진단비도 주고 사망보험금도 같이 줘야 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라면 이제 진단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심근경색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중대한 뇌졸중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예전에 그 배우 강수현님께서 자택에 계시다가 급하게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 사망의 원인이 뇌출혈이었잖아요. 심근경색도 심장을 못 뛰게 하니까 사망할 수 있지만 뇌출혈도 머리에 출혈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사망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뇌출혈 진단이 됐다는 건 영상을 찍었을까 안 찍었을까요? 찍은 거죠. 찍었죠. CT만 찍으시면 되기 때문에 심장은 뛰고 있어요. 그럼 심근경색 문제는 아니겠죠? 혈액 검사했을 때? 그러면 의식 잃었어. 못 찍겠어요? 머리 바로 찍죠. 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찍었는데 출혈이 확인이 되면 뇌출혈 진단은 나올 거고, 회복을 못하고 사망하면 뇌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해서 사망하겠죠. 그러면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는 뇌출혈을 다 담보하고 있잖아요. I60에서 I62까지 뇌출혈 코드가 부여가 되는데 그걸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영상을 안 찍고 응급실 의사가 이 사람 뇌출혈인 것 같아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영상을 찍어서 뇌출혈로 영상에서 출혈이 일어난 게 확인이 되면 돈을 주죠. 그럼 그런 분들 일반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문제가 될 게 없다. 어떤 게 문제가 되냐? CI보험에서 문제가 된다. CI보험 중에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잘 봐야 되냐? 다이렉트로 사망한 경우와 진단비를 받고 사망한 경우 보험금에 차액이 생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된다. 왜요? CI보험에서 돈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나왔죠. 사망했으니까. 일반 보험에서 진단비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러면 나 잘 받았다. 유가족분들이 끝났구나, 보험 정리 잘했다가 아니란 얘기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보험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은 한국표준질병사행분류로 규정을 하고 있고 중대한 심근경색증은 규정이 안 돼 있다라고 돼 있죠. 이 중대한 뇌졸중도 마찬가지예요. 중대한 뇌졸중도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로 어떤 코드에서 어떤 코드가 중대한 뇌졸중입니다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하니까 뇌졸중에 해당되는 진단 코드가 다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뇌졸중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상하냐면 I60에서 I66까지 보상을 해요. 그러니까 I60에서 I62까지는 뇌출혈이고 I63, 64는 뇌경색이에요. 그리고 I65, 66은 경동맥 협착, 척추동맥 협착, 대뇌혈관의 협착이에요. 근데 중대한 뇌졸중에서는 뇌출혈과 뇌경색을 담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I64까지. 65, 66은 일반 뇌졸중에서는 담보에 해당되지만 중대한에서는 해당이 안 되실 수가 있다. 이걸 코딩을 잘못하신 거면 그건 문제가 되실 수는 있겠지만 뇌경색이어야 된다. 또는 뇌출혈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이 되시려면 뇌출혈, 뇌경색에 해당이 되는 것만 갖고 돈을 준다고 한 게 아니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있어서 우리가 보험 가입하실 때 보면 보통 약관 끝나고 특약이 끝나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별표가 들어가죠. 별표 1번이 휴유장애인데 우리 신체를 13개 신체 부위로 구분해서 보고 있고 13번이 신경계 장애예요. 신경계 또는 정신행동 장애, 치매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분류했는데 신경계 장애가 생긴 때 25%를 영구적으로 손상이 입으셔야만 중대한 뇌졸중으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쟁이 일어날까요? 뇌출혈 하긴 됐어요. 살았어요. 보험회사가 당신 장애평가 해보니까 25% 이하야. 그러니 돈 안 줘. 이런 싸움이 되게 많이 이루어져요. 신경계 장애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으로 평가를 해요. ADLS라고 해서 5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이동 동작, 그리고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거, 배변 배뇨, 그리고 옷 입고 벗기, 그리고 씻기. 이렇게 해서 5가지마다 장애 지급률을 선정을 쭉 해놨어요. 예를 들어 내가 완전히 좌상 상태여서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휠체어를 통해서도 이동이 안 돼. 그러면 40%예요. 그럼 볼 것도 없겠죠. 25%라고 했으니까 그냥 뇌출혈 진단 받고 이러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40%니까 돈 줘. 이 사람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일어날 수 있어. 영구장애 아니야. 이렇게 나오게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신경계는 이 사람이 호전되면 호전된 수에 재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손가락이라도 움직이고 발가락이 좀 이 사람 호전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6개월 뒤에 다시 봅시다.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전통적인 중대한 뇌졸중에 대한 분쟁인데 사망한 경우 사망했으면 장애평가 해요 못해요? 못하죠. 사망했는데 그럼 보험약관에서는 반드시 신경계 장애 25%가 영구히 남아있어야 되는데 죽은 경우는 장애평가 못했잖아요. 그럼 약관에 위배된 거잖아요. 그럼 돈을 안 주는 게 맞죠. 이제까지 안 줘왔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 중대한 거잖아요. 생명까지 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살았으면 돈을 받는 건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 보험의 취지를 가지고 판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명적 질병에 걸렸을 때 돈을 주는 거라며. 근데 이 사람은 치명적인 걸 뛰어넘어서 사망했는데 이 보험의 취지가 반대로 해석돼서 돈을 안 주는 게 맞아? 이제 그렇게 보신 거고 어찌됐든 생존해서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죽을 정도면 의식이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신경학적 결손이 영구적으로 나온 거야.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돼서 일찍 돌아가신 것 뿐이야. 그러니 돈 지급해 라고 이제 판결이 최근에 나왔어요. 이런 분도 있겠죠? 1년을 누워 있었어요. 장애평가를 못해요. 이분이 계속 악화가 되니까 그러다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 장애평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못하죠. 그런 거에 대한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도 얘기할 수 있죠. 아니다, 장애에 대한 평가는 이 사람이 회복이 되고 의식이 있고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약관에서는 장애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 판례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유가족분들 억울하잖아요. 만약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비를 받고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똑같은 경우면 진단비 건너뛰고 사망보험금 받았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특약이나 아니면 보험 상품에서 진단비를 받고 사망보험금을 받는 걸 별도의 사건 사고로 구분해서 보험금에 차등을 두고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한두 푼 차이가 날까요? 1,000, 2,000 차이가 아니에요. 막 4,000, 5,000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약관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영구적으로 있어가지고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25% 이상은 해야 돼요. 그럼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신경학적 평가를 못했으니 보험사 입장에서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사망 선고한 의사가 장애 진단 써줍니까? 장애 평가 못했어요 이러죠.
그럼 약관에 죽지 않아야 됩니다. 넣든가. 네. 근데 그 약관 드러나가면 금감원에서 승인할까요? 승인 안 하죠. 설계사님들이 그 상품 팔라고 하겠습니까? 안 팔죠. 이런 판례가 결코 많진 않아요. 그런 사례가 한 2년 전에 했었거든요. 이거 진짜 문제 되겠네. 유가족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데 증권 하나하나 보시면서 봤을까? 과연 설계사님들이 금액 다르다는 거 인지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증권 봤더니 한 큐에 사망한 거랑 진단비 받고 사망한 거랑 똑같다. 결국 받을 결론 금액 똑같아. 그러면 끝난 거고 다르다. 싸워야죠. 반드시. 이게 생명보험사들은 예전에는 뇌출혈 진단비만 판매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거를 팔면서 이제 우리도 뇌졸중도 보장한다라고 해서 판매하는 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설계사분들 중에도 CI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입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고객한테는 좋은 상품, 가입 금액 높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매를 권유를 많이 하셨을 텐데 CI보험은 결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설계사라면 저는 절대 CI보험 안 팔아요. 그때 제일 많이 판매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사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였죠. 물론 그렇죠. 다만 크리티컬에 해당이 되어야만 인정이 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가족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니면 설계사분들이 뇌출혈, 뇌경색으로 사망하신 분들 처리를 해주신 게 있다면 좀 반드시 다시 한번 증권을 뒤져 보셔라. 이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네요. 사망하면 사실 그 보험 증권은 사라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도 그 제척 기간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근데 사망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보험회사에 아예 청구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보험사고 발생을 사실을 사망한 시점부터 안 거잖아요. 사고가 난 날이 아니라 안 날이거든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러면 사망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유가족분들이 내가 몰랐다고 얘기하는 건 인정 안 되고요. 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데 그 시효가 중단될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래요. 근데 청구해서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미 적게 받은 분들이라는 거죠. 아니면 사망해서 청구권 행사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러면 적게 받은 분들이라면 그때 청구를 했잖아요. 그럼 보험사가 적게 준 거잖아요. 청구권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청구권 소멸시효를 주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보험사는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청구권 소멸의 시효가 중단된 거다 우리는 주장하겠지만 아니다 계속 간 거다. 3년 안에 니네가 재청구했었어야지. 이런 주장도 가능하죠. 근데 방금 PD님이 말씀하신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은 보험사가 최후의 수단으로 얘기합니다. 네.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때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지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빠르게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하고 나서도 증권을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사님들이 좀 꼼꼼하게 좀 보시고 유가족분들이 힘든데 그거 검토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CI보험은 저도 약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이 보기는 어려우실 거고 설계사님들이 좀 꼼꼼하게 보셔서 한 방에 죽었을 때랑 진단비를 받고 사망했을 때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그 차액분에 대한 분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CI 중대한 질병 그 진단비 특약이 있으시면 그건 당연히 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을 좀 꼼꼼하게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CI 중대한 질병에 지급을 하는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한상훈 손해사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